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죠. 그러니까 지금 새벽이니까 어제 오전에 이제 그 조국 씨의 그 기소 관련해가지고 12월 31일 날 기소된 건과 관련해서 공소장 관련 내용들을 쭉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른 뭐 국제정치 관련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저한테 공소장이 몇 개 더 들어왔습니다. 2020년 1월 17일 날 서울중앙지검에서 법원으로 올렸던 그 조국 씨 유재수 비위 모막 건 관련한 공소장과 정경심 씨 관련 이제 공소장, 지금 송인권 판사가 재판 중인 정경심 사건 관련 공소장도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식적인 이제 사건 수사, 종결된 사건 수사 기록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좀 더 부합되겠다. 여러 가지 목적에, 저희 방송 목적에도 그렇고 진실을 밝힌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또는 트위터의 공수처를 자처하는 저희가라고 해봤자 저 혼자인데,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알려드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김에 공소장 특집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냥 말만 하면, 아니 법원 공소장을 네가 어떻게 가지고 있냐, 뭐 아직 판사도 그걸 못 봤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됐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거 보시면 있죠, 요거 검찰 중앙지검 공소장, 이게 공소장입니다. 요런 게 저한테 이제 몇 개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제가 이제 낮에 하고 저녁 때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고 해본 결과, 이 새끼들은 안 된다. 조국은 유죄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조국 유죄수건 관련해서 이제 어제부터 계속 뭐 무슨 상가집에서 저희 항명을 했네 마네 이런 헛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뭐 술집에 가서 그러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다 개소리고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개소리라는 건 뭐냐면, 그 심재철 지금 반부패부장, 옛날로 치면 이제 대검 중수부장, 특수부장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그 유재수 씨 관련 사건에 대해서 야, 조국은 그냥 무혐의 또는 이제 조국은 불기소 처분하는 게 어떠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혐의가 가볍다라고 봤다는 건데, 그거야말로 진짜 제가 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만약 제 앞에서 그딴 소리 했으면 저도 이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가 검사냐? 이러면서 이제 한 소리 했을 겁니다. 왜냐? 공소장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조국 씨 이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던 판사 있죠. 그 정확한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판사가 이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면서도 범죄 혐의는 충분히 소명됐고 이 죄질이 굉장히 안 좋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법 질서를 갖다가 물랑케 하고 뭐 법치주의를 물랑케 한다 뭐 운운했는데, 이 공소장 전체 내용을 쭉 검토를 해보면 왜 그 판사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조국 혼자서 결정을 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청와대 내에서 이제 그냥 덮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국고의 손실을 가져왔고 다른 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까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죄질이 안 좋다고 얘기가 나온 거고요. 이 건으로 조국 씨는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 유죄가 분명한 건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하자 이딴 소리를 했으니까 그건 뭐 간부 아니더라도 들이받는 거고요. 원래 검사들은 그리고 직속 상관 뭐 이런 거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은 자격증 가진 검사들이기 때문에 그보단 약간 좀 들이받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저기 1987에서 보셨잖아요. 서로 위에 들이받고 하는 거. 원래 뭐 위에서 지시한다 밑에서 바로 따르고 뭐 상명하복이 철저하고 이런 조직 아니고요. 다음에 이제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여러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그다음에 여기 한국경제, 한국일보, 경향 이런 데서 이제 똑같은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상가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겨레가 똑같은 기사를 냈는데 한겨레가 이 내용을 살짝 꼬았습니다. 뭐냐? 다른 기사들은 대부분 윤석열 총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런 소란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당 그 소리 지르는 검사도 윤석열 총장이 있을 때 하면 결례니까 윤 총장을 배려해서 윤 총장이 뭐 화장실 갔거나 잠깐 비웠을 때 그때 이제 앞에 있던 심재철 부장한테 들이받았다는 건데, 한겨레만큼은 다른 언론과는 다르게 윤석열 총장이 자리에 있을 때 들이받았다고 전해진다라는 식으로 마치 전해 들은 것처럼 애매모호하게 윤석열이 보는 데서 일어난 일인 것처럼, 윤석열은 그거 보고 가만 놔둔 것처럼 이렇게 가짜 뉴스를 썼습니다. 또 하여원 같은 짓거리를 한 거죠. 이 문제는 한겨레의 이런 어떤 행동은 치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되고요. 이건 자기들이 그냥 상상해서 써낸 거예요. 윤석열 연맥이려고. 이거는 사실 한겨레는 그냥 쓰레기 언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과거에 얼마나 잘났고 과거에 얼마나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현 정부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 뭐 김의겸이라는 인간을 탄생시킨 것도 그렇고 허재현도 마찬가지고 그냥 인간들이 다 쓰레기들 같아요. 그 언론사는 그냥 뭐 먹고 살 욕심밖에 없는 것 같고. 어쨌거나 그건 그렇고, 다음에 이제 이 공소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이 사건은 이제 조국 씨가 그 유재수 씨 관련해 가지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이제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동부지검이 이제 조국 씨의 거주지를 고려해서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한 건입니다. 공소장은 총 보자 이게 몇 장이냐, 한 7, 8장 정도로 돼 있고요. 이거 뭐 다 읽어드리는 거는 사실 의미는 없고요. 그 앞부분에는 이제 보통 대부분의 공소장들이 앞부분에는 전반적인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을 쭉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피고인은 정부조직법상 뭐 민정수석으로 재직하였다라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민정수석의 기본적인 업무는 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관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 공소장에 등장하는 이제 민정수석실 그 특감반의 구성원이 누구인데 뭐 이 사람은 뭐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수사를 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특감반의 역할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쭉 넘어가서 이제 공소장 그 3페이지부터 보면 4페이지네요. 4페이지부터 보면 그 이인걸 특감반의 이제 반원인 그 한 수사관이 이제 그 모 회사의 내부 제보자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뭐냐면 금융위원회에 유재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업무 유관 업체 관계자들에게 소위 갑질을 하고 다닌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각종 금품과 편의 제공을 받는다는 첩보를 입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관련 내용을 나름대로 검증해 본 결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 유재수의 비리 혐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특별감찰반 데스크인 상관에게 보내고, 이 상관이 특감반 반장인 이인걸에게 올려서 여기는 이제 반부패 비서관인 그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보고가 되게 합니다. 이 내용을 접한 이제 박형철 씨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을 해서 그 무렵 이 보고서를 들고 조국을 찾아갑니다. 조국 민정수석을 찾아가서 직속 상관이니까 찾아가서 유재수가 금융위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증권운용사 등 관련 업체들로부터 수시로 기사가 딸린 자동차를 지원받는 등 향응을 제공받고 있고, 본인과 가족의 항공권 구매 비용을 다른 사람이 대준다는 의혹 등이 있기 때문에 특감반이 직접 감찰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취지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조국 씨는 이제 첩보의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핵심 고위직의 비리로서 금융위의 자체 감찰을 맡길 경우 감찰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감찰반이 직접 감찰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보고 내용대로 직접 감찰을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게 이제 2017년 10월 달의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이제 조국 씨의 지시에 따라서 특감반은 그 유재수에 대한 직접 감찰에 착수를 했고요. 그 2017년 11월경에 초순경에 그 금융위원회로 가가지고 이제 유재수 씨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그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그 청와대 아마 국정원 쪽일 것 같은데 검찰은 아니고 국정원이겠죠. 뭐
검찰일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소속 부서를 통해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요. 예, 감찰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철저한 분석을 위해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특별감찰반 사이에 크로스 체크하라는 그 지시도 내렸고요. 이 지시는 이제 이인걸 특감반장이 내렸고, 그래서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해본 결과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분석을 합니다. 이 분석 과정에서 그 유재수가 업무 유관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시로 운전기사가 딸린 고급 차량을 제공받았고 10수회에 걸쳐 호화 골프텔을 무상으로 이용할 기회를 제공받았으며, 이건 뭐냐면 이제 놀러 가서 골프도 치고 호텔에 숙박도 하고 하는 뭐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고가의 골프채를 요구하여 수수하는 등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중대 비리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재수는 가족 중 혼자 공무원 생활을 하여 수입이 많다고 보기 어려운데 두 아들 및 처와 함께 미국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그러니까 이제 벤츠 승용차 두 대를 소유하고 두 아들의 유학비와 체류비를 부담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의 경제적 지원이 있지 않은 한 납득이 되지 않고, 빈번하게 한국과 미국을 왕래하는 본인과 가족의 항공권 구매 비용을 다른 금융업체의 관계자가 대준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과 함께 유재수가 그 대통령 비서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 이제 여러 있거든요. 윤건영이라든지 뭐 정경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뭐 금융위원회에 이제 고위직 인사 문제를 협의하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까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그대로 출력을 한 문건과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다 합쳐가지고 박형철을 거쳐서 이인걸을 거쳐서 박형철에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국한테까지 보고를 한 겁니다. 그 박형철은 위와 같이 보고를 받을 때마다 위 축력물을 들고 그 조국을 찾아가서, 유재수는 참여정부 그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데 현재 청와대 근무자들과 금융위의 고위직 인사에 관한 의견들을 주고받은 메시지가 다수 발견되었고, 그 유재수가 여러 여당 인사들과 안보 인사를 주고받은 내용도 발견되었다. 휴대폰 포렌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재수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호화 골프채를 10회 이상 무상으로 지원받은 것, 그리고 아내에게 선물할 골프채를 업체 관계자에게 요구한 것, 그리고 기사 딸린 차량을 여러 차례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내용 등이 확인된다는 등의 내용을 보고했고, 조국은 이제 그 박형철로부터 이런 내용을 보고받고 박형철에게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후 이제 이인걸은 이제 유재수를 서울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의 특감반 사무실로 불러서 문답 조사를 실시했고요. 이 조사 과정에서 유재수는 차량 및 골프텔 무상 이용 등의 일부 비위 사실은 인정을 했고, 항공권 구매 비용 및 해외 체류 비용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부인하였는 바 위와 같은 문답 조사 결과 역시 위와 같은 문답 조사 결과도 역시 이제 이인걸과 박형철을 거쳐서 조국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받고 조국 씨는 박형철 비서관에게 계속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재수는 특감반의 감찰을 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기존에 친분 관계가 있던 그러니까 이제 여러 청와대 비서관들 있잖아요. 정경득이라든지 또 윤건영이라든지 백원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연락을 해가지고 참여정부 청와대 근무 경력 때문에 보수 정권에서 제대로 된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유재수가 말입니다. 이제야 금융위원회 국장이 됐는데 갑자기 감찰을 받게 돼서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금융위원회 국장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구명운동을 벌이기 시작했고요. 나 좀 살려달라 이렇게. 위 이제 문답 조사를 받은 이후 특별감찰반에 그 유재수 본인 및 가족의 항공권 구매 자금원과, 그러니까 항공권을 뭔 돈으로 샀냐, 그 다음에 해외 체류 및 유학비 자금원, 그러니까 이거 무슨 돈으로 해외 체류하고 유학비를 썼냐에 대해 관련한 자료 제출 및 소명 요구에 대하여 그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급기야 2017년 11월 13일 돌연 병가를 내고 금융위원회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특별감찰반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응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사 딸린 차 잠깐 빌려 쓴 거랑 뭐 골프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냥
어디가 놀러 가서 좀 쉰 거나 무상으로 쉰 거랑 골프채 선물 받은 거는 인정을 했는데 이건 핸드폰에 다 증거가 나오니까. 근데 실제로 돈을 받은 거, 항공권 구매 비용, 그다음에 미국에서의 생활비, 그다음에 미국에서 차 굴리는 비용 이런 거에 대한 증빙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이거 뭔 돈으로 했냐? 네 월급으로 했냐? 근데 보니까 네 월급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게 다 감당이 되냐? 무슨 돈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한 증거 자료를 가져와라. 제가 기억하기로는 유재수 씨는 이제 뭐 유산 물려받았다 이랬는데, 아 그러면 어디서 유산이 나왔고 그 유산에서 그 계좌에서 얼마가 나갔는지 그거 갖고 와봐라. 그래서 자기 미국에 계좌가 있으니까 미국 계좌 이체 내역을 뽑아서 갖다 주겠다라고 했는데, 청와대 특감반은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유재수 씨는 하루 이틀 안 갖다 주고 계속 미루다가 급기야 이제 휴가를 내고 잠적을 해버린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고요. 이 유재수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이 유재수의 구명 청탁을 받은 그 몇몇 비서관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이제 그 이인걸이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박형철 그리고 백원우 등에게 이제 수차례 연락을 해가지고, 유재수는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다. 지금 감찰을 받고 있는데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했고, 그 뭐 유재수가 이제 그 금융위 국장자를 유지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국장 잘 유지할 수 있겠냐고 이래저래 알아봐가지고 안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내부 정보도 좀 전달해 줬고요. 그러면서 이제 박형철에게 그 유재수는 참여정부 시절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나와도 가까운 관계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도 하고요. 이건 아마 백원우가 그렇게 한 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유재수 좀 잘 봐달라는 식의 그 무마 청탁이 특감반 내부로 계속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도 이제 실명과 함께 기소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 무렵 이제 백원호 같은 경우에는 박형철에게 유재수를 좀 봐주는 게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제안을 했는데, 박형철이 이를 거절하자 얼마 후 다시 박형철에게 유재수의 사표만 받고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안을 했고, 박형철로부터 재차 감찰을 계속 해야 되고 수사 의뢰까지 검토해야 되는 사안이다라는 취지의 부정적인 답변까지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유재수가 특감반의 감찰에 불응하는 등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자 박형철은 외부 민원에 의하여 감찰이 무마되는 것을 막고, 외압이죠. 계속 감찰을 진행하기 위해서 당시까지 확인된 바 유재수의 비위 혐의가 상당한 수준이라는 점과 법에 정한 절차에 따를 경우 유재수에 대해 수사 의뢰 등의 후속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이제 상관인 조국 씨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이인걸에게 당시까지의 감찰 진행 상황과 내용, 향후 조치 등에 대한 등을 상세히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공소장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지시에 따라서 유재수 씨가 어떻게 돈을 받았고 뭘 했고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했고요. 그 자료 제출 유재수 씨에게 이제 이런 어떤 증빙 자료를 제출 요구했는데 이것도 거절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감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청와대 감찰로 드러난 유재수의 금품 수수액만 해도 대략 1,000만 원이 넘어 중징계 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만일 유재수에 대한 계속 감찰 진행이 사실상 곤란해질 경우라도 수사 의뢰라든지 감사원 특별조사국에 이첩한다든지 또는 이제 그 유재수의 직장인 금융위원회에 이첩을 해서 그 어떤 감찰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이인걸은 박형철에게 전달했고, 박형철은 이제 이인걸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조국에게 전달을 하며 보고서 기재 내용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조국 민정수석은 박형철에게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라고 하면서 그 백원우 비서관하고 유재수 감찰권에 대한 처리를 상의해 보라고 지시를 했고, 박형철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백원우에게 위 보고서를 건네주며 그 처리 방법을 상의하자 백원우로부터 알아볼 테니 기다려보라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조국은 위와 같이 박형철로부터 그 감찰
착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그 다음에 문답 조사. 이 문답 조사하지만 사실상 이제 그 뭐냐, 조사실에 앉혀놓고 조사하는 거거든요. 감찰반이 이제 비위 혐의자를 그냥 조사죠, 수사. 문답 조사 결과, 그리고 혐의 내용 및 향후 조치 계획 보고 등의 감찰 단계별로 최소한 4회 이상의 서면 보고를 통해 이미 확인된 유재수의 비위 혐의를 보고받았기 때문에 경징계로 마무리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조국 씨는요, 이 유재수의 비리에 대해서 추가적인 비위 의혹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감찰을 통해 그 의혹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별감찰반이 계속 감찰을 진행할 경우 유재수의 비위 혐의는 더욱 분명해지는 한편 그 혐의 내용도 더 중대해질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검찰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소장에 이렇게 기재를 했고요. 왜 이렇게 얘기 길게 하냐면, 이 어떤 그 감찰 사건이, 유재수 비리 감찰이 그냥 덮어서는 안 될 중대한 사건이라는 걸 조국이 여러 가지 보고를 통해서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먼저 전제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공소장에 적시하는 겁니다. 원래 재판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소 장난스럽지만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시간까지 적어가지고 적시를 해야 이제 정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그러니까 조국으로서는 유재수에 대하여 계속 감찰을 진행하여 사안의 실체를 명백히 규명한 다음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 의뢰나 관계기관의 이제, 그러니까 감사원이나 아니면 금융위의 이첩 등의 방법으로 이미 진행된 감찰건을 처리하여야 하고, 만일 유재수의 비협조로 사실상 추가 감찰을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더라도 당시까지 감찰 결과와 함께 감찰 과정에서 생산한 자료를 첨부해서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거나 최소한 관계기관에 이첩하도록 함으로써 유재수의 비위에 상응한 징계 및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국 씨는 이건 내 정부적인 판단 권한이다 식으로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검찰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각주가 달려 있는데,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 강령에 의하여 이제 금융위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 강령에 따르면 직접적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능동적 수수 유형이면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에 처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야 좀 줘 이래서 받는 거. 금융위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세부 기준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상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고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조국 스스로 정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법에 따라서 반드시 수사기관에 이첩을 해야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국은 그냥 덮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부수적인 피해들에 대해서도 이제 이 공소장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민정수석은 자신도 직접 참여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유재수에 대한 감찰건에 관하여 문의를 받는 상황에서 그 백원으로부터도 참여정부 인사들이 유재수와 가깝고, 유재수가 자신과 가깝고 과거 참여정부 당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니 봐달라고 한다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유재수가 현 정부 그 금융위원회 국장으로서 핵심 요직에 있고 현 정부 핵심 인사들과 친분 관계가 깊은데 정권 초기에 이런 배경을 가진 유재수의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안 된다는 의견까지 전달받게 되자 당시 유재수로부터 직접 또는 다른 인사를 통해서도 유재수의 사직 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고 향후 유재수를 사직시키겠다는 방침도 세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재수의 사직 처리를 내세워 특별감찰반에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키고 기왕의 감찰은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건 이제 그 특감반에서 내용 아마 증언이 나왔다고 알려졌는데요. 뭐냐면 조국이 이제 특감반 내에서 유재수에 대한 감찰 이제 감찰 그만하자라고 여기서 중단하자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뭐였냐면 유재수 사표 낸다고 그러더라. 그러면 여기서 덮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유재수가 사표 낼 생각도 없었고 유재수가 사표 낸다는 말을 누구한테 하고 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조국 머릿속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유재수가 사표 내겠지 뭐. 그러니까 난 여기서 덮을래. 이런 거. 그에 따라 이제 조국은 2017년 12월 초순경 민정수석실에서 당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계속 진행하거나 수사 의뢰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던 박형철에게 유재수가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을 더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감찰이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했고요. 마치 감찰이 없었던 것처럼. 그 무렵 박형철은 그 이인걸에게 조국의 그 유재수에 대한 감찰 중단 지시 및 정리 지시를 전달했고, 이인걸은 다시 그 밑에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당시까지 진행 중이던 유재수에 대한 비위 혐의 및 의혹에 대한 감찰 활동을 즉시 중단하게 하였습니다. 조국이. 이로써 조국은 청와대 소속 특별감찰반의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 상시 사정 및 예방 업무를 지휘 감독할 민정수석의 직권을 남용하여 유재수의 금품 수수 등 비리 혐의 및 의혹에 대한 감찰 활동을 중단시킴으로써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감찰 활동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 및 후속 조치 등에 관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대표적인 게 이제 권리 행사 방해죄로 지금 고발 당했는데, 누구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느냐? 그 청와대 특감반에 이제 특감반 관계자들, 그 사람 다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인걸이라든지 박형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 감찰 활동에 대한 어떤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거죠. 이건 공직자로서의 권리인데, 해야 될 의무인데 이걸 방해한 게 됩니다. 이건 이제 공무집행 방해, 쉽게 말하면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같은 공직자끼리 했으니까 권리행사 방해가 되는 거고. 그다음 이제 이게 이제 청와대 특감반에 대한 이제 조국이 청와대 특감반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 행위고요. 그 두 번째는 뭐냐?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있습니다. 조국의 혐의에는. 이건 뭐냐면,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감찰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 그 비위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감찰 조사 등 과정에서 금품 수수 비위 등 행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및 감사원 등의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이제 금융위에서 이런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재수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전제로 하고 이런 법 등이 있다. 이걸 지켰어야 된다. 그런데 조국은 2017년 12월 초순경에 위와 같이 이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통해 유재수의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청와대 그 비서관들의 구명 청탁으로 인하여 감찰을 중단하여야 할 상황이 되자 유재수에게 박형철에게 유재수가 사표를 낼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특별감찰반의 감찰 활동을 중단시킨 다음 구체적인 감찰 자료 이첩 없이 유재수에 대한 감찰권을 종결하고자 담당 비서관인 박형철을 배제한 채 백원우를 통해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안무개 씨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유재수의 구체적인 비위 사실은 알려주지 않은 채 유재수의 비위에 대해 청와대에 감찰이 있었는데 뭐 대부분 클리어되었고 일부 개인적인 사소한 문제만 있으니 인사에 참고해 달라는 취지만 전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거 뭔 소리냐? 금융위원회에서는 이제 유재수가 지금 감찰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아예. 아무도 얘기 안 해주니까. 근데 일단 청와대 감찰은 여기서 덮었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제 금융위원회를 통과하는 사람이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유재수에 대해서 감찰을 했는데 뭐 감찰은 클리어됐고 뭐 별로 특별한 건 없었다. 하지만 일부 개인적인 사소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나중에 인사하실 때 인사 이동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요렇게만 하고 전화를 끊은 겁니다. 그랬더니 금융위 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게 황당하잖아요.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는데 니네 밑에 직원이 뭐 우리한테 감찰 받았는데
별건 없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뭐가 있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얘 인사이동 시킬 때 참고해라고 하니까 그럼 궁금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야 그럼 뭐 그게 뭔데 그건 그게 나 감찰도 지금 처음 듣는 바당에 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청와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답변도 안 해준 겁니다. 이렇게 되면 법을 위반한 게 됩니다. 왜냐하면 답변해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야 금융위원회에서도 이 직원에 대해서 감찰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위와 같이 최상위 지휘 감독 기관인 청와대의 일방적 지시를 전달받은 금융위 부위원장은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확인된 유재수의 비위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 이제 밑에 직원한테 밑에 간부한테 위와 같은 이제 백원호의 지시를 그대로 전달을 했고요. 금융위원회 이제 중간 간부 입장에서는 아마 금융위원회 감찰 쪽이나 금융위원회 인사팀 쪽일 겁니다. 그쪽 간부 입장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유재수에 대한 비위 사실과 관련된 이첩이 있었다면 즉시 유재수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서 비위 사실을 확정한 후 이에 따른 징계 및 인사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었겠지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단순한 인사조치 요구로 인해서 이러한 감찰 및 인사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지 못한 채 금융위 내부에서는 그냥 청와대 뜻에 따라서 즉시 국장급 인사안을 준비하고 유재수를 인사조치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일단 유재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문제가 좀 있으니까 인사조치하라고 하니까 일단 그럼 대기발령 때리자 이렇게 된 거죠. 뭐 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청와대에서 대기발령 시키란다 라고 해서 이제 2017년 12월 14일 유재수에 대해서 무보직 본부 대기로 대기발령을 때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했고요. 이후 유재수는 병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인사발령을 받고도 금융위원회 측에 해외 파견 등 공무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보직을 요구하다가 마침 2018년 1월경 국회 민주당 정무위원회 이제 수석 전문위원 보직이 생기니까 그 자리로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됐고요.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까지 받았던 유재수를 국회 수석 전문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백원우에게 유재수를 금융위원 국회 수석 전문위원으로 보내도 되는지를 문의하자 백원우는 이제 금융위 부위원장한테 민정은 이견이 없다고 통보를 해서 그러니까 민정은 이견이 없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서는 유재수가 어디로 발령을 받든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유재수가 수석 전문위원으로 가는 것이 허용됐고요. 그래서 이제 유재수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아무런 감찰 및 징계를 받지 않고 형사 고발도 당하지 아니한 채 2018년 3월 26일경 수석 전문위원으로 가기 위한 사직 절차로서 명예퇴직 절차를 거쳐서 2018년 4월경에 국회 민주당 무슨 상임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으로 부임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고위직이거든요. 국장급 또는 국장 이상급의 어떤 개방 형식인데 일단 정규직 이제 기재부 공무원은 사직하고 금융위원회 나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3급 공무원직은 명예퇴직을 하고 이 수석 전문위원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제 원래 같으면 금융위원회에서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자기들이 감찰을 더 이상 안 하더라도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갖다가 이제 금융위원회에 보내야 되고 그럼 금융위원회 감사팀에서 유재수 씨에 대해서 추가 감사를 해서 이거 문제 있는 인간이다 이렇게 되면 얘를 그냥 파면시키든지 해임하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는 고발 조치하든지 이렇게 되면 얘가 이제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직장을 구할 수가 없다고요, 아예. 근데 이 조치 자체를 아예 안 한 겁니다. 조국 씨는. 그러니까 금융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겁니다. 게다가 방금 명예퇴직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유재수는 이 금융위원회에서 명예퇴직하면서 명예퇴직금을 받습니다. 1억 2,400만 원씩이나.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이 1억 2,400이라는 명예퇴직금은 국고에서 나가서는 안 된 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한테는 명예퇴직이 허용되지도 않고 명예퇴직금을 줘서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씨의 이 권리
그 직권 남용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민의 세금 1억 2,440만 원이 유재수 손에 들어간 겁니다. 원래 조사는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그만큼 국고에 손실을 끼쳤고 금융위원회의 업무도 방해한 거죠. 이로써 조국은 민정수석의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 상시 사정 및 예방,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등의 권한을 남용하여 금융위 관계자에게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통해 중대 비위 혐의가 드러난 바 있는 유재수에 대해 감찰 및 징계 절차 없이 단순 인사 조치하라는 조국 씨의 일방적인 방침을 관찰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금융위원회 관계자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 징계, 인사에 관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유재수 감찰 무화건과 관련해서 조국 씨의 범죄 행위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활동을 방해한 거, 이 권리 행사 방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금융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감찰해서 유재수를 징계해야 되는데, 그리고 배개퇴직금도 안 줘야 되는 건데 이것조차 방해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지 금융위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금융위원회 업무까지 방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근간이 되는 국가공무원법, 그다음에 공직자 부패 방지법,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법들, 이런 법들 다 어기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아니라 자기 다른 어떤 정상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이. 이러니까 영장 판사가 이 조국의 죄질이 너무 안 좋다. 그리고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는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 혼자 판단으로 다른 기관의 어떤 업무까지 방해를 하고 그 부패 공무원에 처벌해야 하는 기본 어떤 시스템이나 근간을 다 흔들었기 때문에, 게다가 국고도 국민의 세금도 1억 2,400만 원씩이나 손해를 지금 봤기 때문에 조국 씨의 죄는 엄중한 겁니다. 공직자로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래서 이제 고소를 당하신 거고요. 기소가 된 거고요. 아마 재판을 받게 되실 겁니다. 이게 이제 조국 씨의 그 유재수 감찰 무마건 관련한 그 공소장 해설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검찰 수사 결과 밝혀져 있는 수사 결과가 다 들어간 공식적인 공문인 공소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관련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조국의 유재수 관련 사건 편 여기서 마치고요. 바로 이제 정경심 씨, 이건 30장짜리입니다. 공소장이. 그래서 대하 드라마 정경심, 경심만리, 대한 드라마 정경심의 범죄 행각에 대해서 보자. 하나, 둘, 셋, 넷. 5부에서 6부쯤 나오겠네, 이거. 정경심의 범죄 행각에 대해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